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과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0대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생긴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아니, 그때보다 더 선명한 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지고 설렘 같은 건 잊고 산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지럼증이 심하더군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부터는 가슴까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평생 병원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아픔은 참고 이 정도야 괜찮아 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동네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급차에 실려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된 거죠. 6인실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창가 쪽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맞은편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누워있는 사람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번 첫날 저녁 간호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환자분들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 미소.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동 담당 간호사 정수진입니다. 편하게 정 간호사라고 부르세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각 침대를 돌며 약을 나눠주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제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환자분이시죠? 혈압이 많이 높으셨네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 젊은 간호사 앞에서 말을 더듬다니. 다행이네요. 오늘부터 이틀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세요. 화장실 가실 때도 꼭 호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제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0살 먹은 늙은이가 손녀뻘 되는 젊은 여자한테 설렌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 감정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설렘이었습니다. 입원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정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다행이에요. 그녀가 차트에 기록을 하는 모습을 저는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참, 김 환자분 차트 보니까 약 사셨다고 되어 있네요. 아, 네. 한의원을 40년 정도 했었죠. 와, 대단하세요. 그럼 한약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한약이 도움이 될까요?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뭔가를 물어본다는 게 물론이죠. 무릎 관절에는 우슬이나 두충 같은 약재가 좋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5세세요. 아, 그 정도면 아직 젊으신 편인데. 운동은 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와 그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 볼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흘째,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환자분,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네, 병원 밥치고는 괜찮네요. 저는 농담을 던져봤습니다. 그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드셔야 빨리 회복하시죠. 그때 제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랬는지 아, 제가 새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가 재빨리 나갔다가 깨끗한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혹시 손 떨리는 증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뇌혈관 환자분들은 작은 증상도 체크해야 하거든요. 그녀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 이게 진짜 간호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나흘째 저녁, 정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밤 10시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김 환자분 아직 안 주무세요? 복도에서 순찰을 돌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좀 답답해서요. 병원 생활이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나으셨어요. 그녀가 제 침대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혹시 답답하시면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잠깐 창문 좀 보고 오실래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밤에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환자분이 편안하게 쉬시는 게 제일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저를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휴게실 창문 너머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달이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일하면서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밤샘 근무도 많고 환자분들 중에는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시는 걸 보면 보람을 느껴요. 처음 오셨을 때 김 환자분 얼마나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진심으로 환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 간호사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뭐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10분 정도 더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닷새째, 저는 제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환자가 친절한 간호사에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일까? 그날 오후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여보,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얼굴색이 훨씬 나아졌어요. 응,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서. 그래요.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특히 그 젊은 정 간호사. 정말 성실해 보이던데. 아내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알까봐 제가 그 간호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집에 가서 짐 좀 챙겨 올게요. 퇴원할 때 필요한 것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결혼 초에는 저도 설렜었죠.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은 익숙함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형태가 된 거죠.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당연한 존재. 그런데 지금 정 간호사에게 느끼는 이 감정은 다시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강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른 살 먹은 늙은이가 뭐 하는 짓인가. 손녀뻘 되는 아이한테 설렌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것.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돌았습니다. 김 환자분 내일 모레 퇴원 예정이시래요. 축하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퇴원한다는 게 기쁜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 간호사 덕분에 잘 견뎠습니다.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김 환자분이 워낙 모범 환자셔서 제가 편했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셔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혈압약 꼭 드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한의원 정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근처 한의원 가보실 거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환자분 만나서 좋았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억할까요? 수많은 환자 중 하나로, 아니면 조금은 특별한 환자로.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만남이 저에게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짐을 챙기면서 저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한 이곳.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김 환자분 퇴원 준비 다 하셨어요? 정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아니, 원래 예뻤는데 제가 이제야 제대로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처방전이랑 퇴원 안내문 여기 있어요. 2주 후에 외래진료 한번 오시면 돼요. 그녀가 서류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정 간호사,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잘 이겨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 간호사의 따뜻함이, 그 진심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정 간호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감동이에요. 저도 김 환자분 같은 분 만나서 일할 만났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자들을 잘 돌봐주세요. 정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합니다. 네, 꼭 그럴게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오갔습니다. 감사, 존중, 그리고 애틋함. 그럼 건강하세요, 김 환자분. 정 간호사도 건강하세요. 힘든 일이지만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저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생활 어땠어요? 괜찮았어? 힘들었죠? 응. 그런데 나쁘지만은 않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경험했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맛봤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도 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70살에 다시 찾아온 설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은이가 철없이 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감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설렘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저는 정 간호사를 사랑한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젊음에 대한 동경, 친절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애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고 설렜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동받을 수 있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설렐 수 있다는 것을. 퇴원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약을 먹고, 손주들을 봅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을 더 자세히 봅니다. 길가에 핀 꽃도 보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정 간호사가 가르쳐 준 것. 그건 바로 살아있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웃는 일이 많아졌어? 그냥 살아있는 게 좋아서. 갑자기 왜 이래요?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사는 게 좋더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손. 젊었을 때는 부드러웠는데 이제는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고마워, 여보.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보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든 깊고 따뜻한 사랑. 정 간호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겠죠? 그 따뜻한 미소로, 그 친절한 말투로. 그녀는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환자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억할 테니까요. 제 인생에 다시 설렘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70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으로,